자, 이번 시간에는 디젤 기관의 연료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젤 엔진들은 휘발유 엔진하고 달리 우리 휘발유 엔진들은 전기 불꽃 점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 갖고 들어와서 연료 뿜어주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기 위한 고압을 발생시켜서 불을 붙여줘서 폭발하는 그런 기관이 우리가 휘발유 기관들이고요. 디젤 기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기만 갖고 들어온 다음에 압축을 해. 그러면은 이 공기는요, 압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 그러니까 그 압축비가 굉장히 높겠죠. 23, 23, 4대 1 이렇게 압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기다가 경유를 쫙 뿜어주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불이 붙어. 그래서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유는 스스로 불이 일정한 온도가 되면 불이 붙어요. 근데 휘발유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불 안 붙어요. 불을 갖다 대줘야 돼. 그래서 인화점이라고 하고 경유는 착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 그 점, 그거를 우리가 착화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공기만을 계속 들어와가지고 압축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연료를 분사해서 이때에 착화되는 그 불로 인해서 혼합기에 연소시켜서 폭발을 얻어내는 기관은 우리가 디젤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압축된 공기가 얼마나 압축이 됐는데 거기가 연료를 뚫고 들어갈 정도까지의 연료 압력이 굉장히 세야 되겠죠. 그죠? 휘발유 엔진은 아니야. 휘발유 엔진은 뭐 9대1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기를 압축은 9대1 정도 압축하니까 그렇게 압축하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연료 일정한 압력만 가지고도 쏴줘도 그냥 연료가 푹 들어가는데, 이 디젤은 엄청나게 압축 압력을 시켰기 때문에 그 압축된 공기를 뚫고 들어가는 연료 압력이 웬만해서는 못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안개처럼 뿜어져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연료 시스템이 조금 복잡하고 굉장히 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관의 일반적인 시스템 한번 보자고요. 디젤 엔진은 실내에 연료를 분사시켜서 공기와 혼합이 되기 때문에 혼합기가 균일하지 못하다. 약간 이제 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착화점이 일정하지 않아서 비정점 연소이다. 출력은 연료량으로 재된다. 이건 뭐 다 똑같은 얘기고요. 휘발유 엔진이든 디젤 엔진이든 연료량이 많이 넣어주면 출력이 커지는 거고, 연료량 적게 넣으면 출력 작은 거고, 동일 출력 가솔린 기관보다 행정 체적이 크다. 왜? 압축 압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동력, 그 다음에 큰 대형 차량들 이런 것들은 휘발유 엔진보다 디젤 엔진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산업용 기계, 디젤 기계입니다. 연료의 값도 값이지만은 동일 출력당 출력이 더 커요. 그래서 일단 행정 체적도 큰 거예요. 행정이 크게 만드는 거야. 볼까요? 먼저 장점을 한번 봅시다. 디젤 기관 엔진의 장점을 보면은 가솔린 엔진보다 제동 연료율이 높다. 제동 연료율. 크랭크 축에서 받는 효율이 높은 거야. 회전력, 힘. 그 다음에 연료 분사 노즐에 의해서 공급되어서 신뢰성이 아주 크다. 분사 노즐에 의해서 신뢰성이 있다는 게 연료가 분사되는 거야. 옛날 그 노즐부터 얘기하는 거야. 분사 노즐이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전 부분간에 걸쳐서 회전력이 크다.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꽝꽝 터지는 힘이 좋아. 가솔린 엔진보다 연료 소비율이 적어요. 적은 연료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차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디젤 엔진을 쓰는 거예요. 연료의 인화점이 높아서 안전하고, 인화점이 낮아야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데 이 경유는 불 갖다 이렇게 대도 불이 안 붙어요. 칙 꺼져 그냥. 대신 온도가, 주변 온도가 높거나 자기 스스로 온도가 높으면 그냥 불이 붙어버려. 그래서 인화점이 높기 때문에 경유는 좀 안전하고 화재 위험이 적다. 연료 분사 시간이 짧아서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이 적다. 연료 아주 미소량 작게 넣거든요. 작게 넣고 연료량이 크니까 그래서 적게 넣어서 유해 성분을 좀 작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장점이고, 단점을 보게 되면은 같은 엔진이라도 좀 커야 돼. 그래서 가솔린 엔진보다 마력당 또 튼튼해야 되고, 신인데 헤드도 휘발유 엔진들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드는데 그 압력이 낮으니까. 근데 디젤 기관은 폭발 압력이라든가 압축압력이 높기 때문에 헤드 자체부터가 일단은 특수 주철로 만듭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중량이 무겁다. 평균 유효 압력이 낮고 엔진의 회전 속도가 낮다. 고속 기관에는 좀 그렇죠. 가솔린 기관보다는 속도가 좀 낮아요. 대신 힘이 좋은 거야. 압축 및 폭발 압력이 높아서 운전 중에 진동과 소음이 좀 크죠. 그래서 디젤 기관들은 구르릉해도 휘발유 엔진들은 조용하죠. 그 정도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 그다음 기동전동기의 출력이 커야 된다. 왜? 엔진들이 다 피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겁고 크기 때문에 전동기의 출력도 커야만이
스타팅, 크랭킹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료 분사 장치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비싸다. 여기서 연료 분사 장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 불안자, 인젝션 펌프죠.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이제 고압 펌프 이런 것들이 좀 비싸요.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료를 세게 압력을 세게 만들어야 돼. 세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이 좀 고가이고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잠깐 가솔린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이고 전기 점화로 연소시키고 연료율은 약 28에 30인데 디젤 엔진 보세요. 30에서 38이잖아요. 효율 자체가 좀 높아요. 그리고 압축 압력은 8에서 11 기껏해야 우리 가솔린에서 10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죠? 압축 압력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 정도인데 압축 디젤 기관들은 약 30에서 35kPa/cm3 정도로 이렇게 높아요. 거의 3배 정도로 높죠. 이렇게 3배 정도 높다 보니까 연료의 압력 또한 3배 정도로 높아야 이 압력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의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공부하기 전에 잠깐만 디젤 엔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솔린 기관에서는 예전에는 카브레다를 썼었고 카브레다를 써서 이렇게 뿜어서 나간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안개처럼 뿜어서 들어가서 혼합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폭발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다시 인젝터로 바꿨다고 그랬죠. 그죠? 인젝터로 바꿨어. 왜? 14.7대 1이라고 하는 완전 연소를 이루기 위해서 컴퓨터를 도입하다 보니까 인젝터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디젤은 예전에는 처음에는 인젝션 펌프라는 게 있어요. 인젝션 펌프. 이것을 우리 일명 불안자라고 합니다. 불안자. 이 이제 불안자에서 기계 엔진에서의 동력을 받아서 이 내부의 각 실린더에 해당하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배웁니다. 플런저 벨에서 이게 기계적으로 막 움직여서 펌핑을 해요. 각 실린더당 분배해서 여기서 펌핑을 한 연료를 가지고 분사 노즐이라고 그래요. 노즐. 인젝터라고 안 그랬어요. 이때는 분사 노즐이라고 그래서 이 노즐에서 뿜어졌다고. 이런 방식에다가 요새는 고압 펌프를 써. 고압 펌프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인젝터를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ECU에서 인젝터에다가 똑같이 가솔린 기관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좀 더 크고 강하죠. 여기서 컴퓨터가 계산한 연료량을 분사해.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현재 이 가솔린 기관에서 카브레다 정도는 배우지 않아도 돼요. 워낙 오래돼서 그냥 바로 여기서 인젝터 방식의 이 연료 시스템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디젤은요. 인젝션 펌프에 들어가는 플런저라든가 플런저 배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젝션 펌프도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아셔야만이 이 디젤 기관 연료 시스템에 의해서 노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즐에 관련된 문제, 인젝터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요거까지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런 변천사가 있다. 요런 시스템이 기본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지금 연료 장치의 기본적인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디젤 엔진에서 시동 보조 장치가 있는데요. 이 시동 보조 장치가 뭐냐면 디젤들이 출력을 크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또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아까 조금 보셨다시피 기동전동기의 출력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시동 걸 때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힘드니까 출력이 큰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왜 힘드냐면은 압축에 걸리는 압축에 걸리는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돌릴 때 힘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흡기라든가 배기라든가 폭발 같은 게 내려오니까 괜찮아. 근데 이걸 압축을 할 때는 저항이 걸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압축이 안 걸리게 하면서 돌리면은 쉽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감압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시골에 경운기 아까 얘기했지만 경운기 돌릴 때 어떤 감압장치가 없이 그냥 돌리려면 무지하게 힘들어. 폭. 그건 왜 압축을 시킬 때 저항을 다 이겨내고 돌려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밸브를 강제적으로 하나를 쓱 열어놔. 그리고 압축 행정 때 밸브를 강제로 열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압축이 안 걸리니까 피스톤이 쑥 올라가죠, 그냥. 그럼 어떻게 돼? 돌리기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감압장치를 싹 당기고 있으면은 밸브를 열어놔요. 열어놓은 상태에서 막 돌려. 그러면 쉽게 돌아가. 그러다가 막 돌아서 이 관성이 붙어버릴 거 아니야. 관성이 붙어버려서 계속 돌려고 할 때 감압장치를 딱 놔. 그러면 얘는 관성에서 돌려가다가
흑비부나 또는 배부가 탁 열린 게 딱 막아버리니까 압력이 생겨버리죠. 그때 자연스럽게 힘을 적게 들이고도 시동을 부르릉 걸린 거. 이게 바로 압력을 감해주는 장치가 바로 감압장치예요. 이것은 엔진 시동할 때 흡입 밸브를 강제적으로 열어서 압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저항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그 얘기예요. 또 반대로 시동을 끌 때도 마찬가지. 시동을 끌 때도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시동 걸 때 저 감압 버튼 딱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압축이 안 생기니까 폭발도 안 일어나겠죠. 시동이 자연스럽게 톡 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겨울철에 기관 오일의 점도가 높을 때 시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시동을 끌 때도 하기도 합니다. 예, 딱 그러면 시동 꺼져요, 이것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제적으로 흡입을 열어서 시동을 용이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관의 점검 조정 등을 고장을 발견하고자 할 때 등의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할 때 또 그것도 한번 검사해보고 이럴 때 우리가 감압장치를 쓴다. 말 그대로 압력을 감해주는 장치. 예. 그 다음에 예열장치가 있습니다. 이 예열장치는 시동 보조장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말씀드렸듯이 디젤은 공기만 가지고 들어와서 압축을 막 30대 1 정도로 막 해가지고 그게 스스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연료를 싸줘서 착과를 일으켜서 폭발을 얻어내야 되는데 한겨울 얘기해 보자고. 한겨울 밤새도록 차를 주차시켜 놨어. 그러다가 아침에 시동 걸려고 할 때 엔진도 꽁꽁 얼고 들어오는 공기도 무지하게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근데 그걸 아무리 30대 1로 해봐야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온도가 여름철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니야. 온도가 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동이 잘 안 걸리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야. 디젤들이. 좀 노후된 기관들. 게일게일게일이라고 안 걸리죠. 그런 것들이 바로 공기가 너무 차갑거나 할 때 안 걸려. 이때에 이러지 말고 모든 디젤 기관들에는요. 예열 플러그라는 것이 있어요. 예열 플러그. 이게 뭐냐면 흡기 매니폴드 또는 그 연소실 안에다가 이렇게 봉으로 생긴 게 이렇게 박아놔요. 그래서 전기가 공급이 돼가지고 우리가 키를 ACC, ON, 스타트 할 때 ON에 딱 가면은 계기판에 이런 불 들어온 거 보셨죠? 이런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게 바로 예열 플러그가 현재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 전기가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젤 갖고 계신 분들은 겨울철에 키를 그냥 무조건 따다닥 하고 스타트 가면 안 되고 ON에 딱 갔을 때 계기판에 불이 쫙 들어왔다가 요 불 특히 요 불이 딱 꺼지면 그때 시동 거는 거야. 요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예열 플러그가 고장률이 높아요. 불이 지금 한참 가해지고 있는데 시동을 갖고 뻥 불을 터뜨리면 얘가 연한 상태에서 하면 이게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항상 요 불이 꺼지면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요즘 나오는 버튼식은 다 자동이에요. 버튼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냉각대에 있어서 예열 플러그에 불이 들어왔으면 눌러놨어도 대기. 그래서 요 불이 딱 꺼지면 지가 알아서 부릉 하고 걸어요. 한 번만 눌러줘도. 다시 안 눌러줘도. 근데 키를 가지고 시동 거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 불을 나가는 걸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라. 요게 바로 예열 플러그에 현재 지금 전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등이에요. 표시등. 그러니까 그 예열 플러그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는데 뻘겋게 이 예열 플러그가 뻘겋게 달궈져요. 순식간에. 달궈지니까 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데워지겠죠. 데워진 공기를 압축을 하니까 온도가 확 올라가죠. 그때 연료를 쭉 분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예열 플러그 때문에 시동이 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열 플러그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 시동이 잘 안 걸리죠. 겨울에. 그래서 이 예열 플러그도 검사를 이렇게 전기를 직접적으로 공급해보면 금방 알 수 있고 또 빼봐서 배터리에다가 연결하면 한 1초만 되면 벌써 벌개집니다. 이만한 게. 화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열 플러그가 있다. 예열 플러그에는 이 플러그식하고 이게 코일 예열 플러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종류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예열 플러그식은 연소실 흡입된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 플러그식이야. 그래서 연소실에다가 박아놨어요. 그리고 예연소실식과 와류실식 엔진에 사용된다. 여러분 우리 연소실 구조 봤을 때 우리 디젤 기관의 연소실 보셨죠? 직접 분사실식이 있고 그다음 직접 분사실식은 그냥 방부형으로 이렇게 생겼고 예연소실식, 공기실식, 와류실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이것이 예연소식 복합 연소실 2개씩 있는 거, 연소실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직접 분사실식은 분사압력이 높아야 돼요.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연소실이라든가 공기실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와류실식 같은 경우에는 분사압력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또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 코일형 예열 플러그는 이렇게 코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얘는 연소실에 들어가면 쉽게 망가져. 그래서 이거는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 매니폴드에다가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히팅이죠. 난로처럼. 그래서 여기 뜨거운 이 코일을 거쳐 들어가면서 공기 온도가 높아져서 각 실린더에 분배되게끔. 그러나 플러그식은 각 실린더에 하나씩 박아놨어요. 이게 더 낫죠. 그죠? 그래서 이 코일형은 흡입 공기 속에 히트 코일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짧다. 히트 코일은 굵은 열선으로 되어 있으며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기동 전동기 스위치에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 릴레이가 설치되어 있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플러그식과 코일식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드형 예열 플러그가 아까 그거예요. 연소에 박아놓은 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봉 자체가 점압 플러그, 그러니까 가솔린 기관에 점압 플러그를 박듯이 디젤 기관에 점압 플러그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가 박혀서 요만큼 연소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볼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예열 플러그 저항이 필요 없으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실드형 예열 플러그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코일형 예열 플러그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발열량 및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이 실드형 예열 플러그를 현재 근래에 디젤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에 흡기 가열 방식. 흡기관 내에 공기를 가열 방식으로 흡기 히터가 히트 렌지가 있다.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코일식과 실드 형식. 그 실드 형식이 요거고 근래 자동차들은 다 실드 형식을 쓴다. 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코일식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디젤 기관의 연소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젤 기관의 연소실은 가솔린 기관 연소실하고는 좀 다르게 압축 행정 끝에 높은 압축 압력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끝에 와류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데 그 워낙 공기를 한 30대 1 정도를 압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이 크죠. 거기다가 그걸 뚫고 들어가는 연료가 무화처럼 안개처럼 뿜어져 들어가는데 이때 그냥 와류 없이 유동이 없이 그냥 뿜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공기가 돌게 되면 그만큼 화염 전파에 걸리는 시간들이 짧다 이거예요. 발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소를 빨리 일어나게 하려면은 공기를 획 돌려줘야 되는데 압축 행정 끝에 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뜩이나 디젤 기관들은 진동이 크니까 가급적이면 진동이나 소음이 적게끔 그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평균 유효 압력이 높으면서 연료 소비량이 적게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동 걸기 쉬우면서 노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 노킹이 발생되지 않게 할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것부터는 우리가 열점이 일어나는 그런 돌출부라든가 그렇게 카본이 쌓이거나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 회전에서도 연소 상태가 아주 양호해야 되고 분사된 연료를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완전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의 연소실의 구비 조건은 이와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종류를 보겠는데요. 이 디젤 기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직접 분사를 하는 단연소실이 있고 그다음에 두 개를 쓰는 복합 연소실들이 있는데 이 단연소실에서는 우리가 직접 분사실이라고 해서 이 디젤의 노즐이 직접 연료를 주 연소실에다가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높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높은 압력에다가 연료를 쏴줘야 되다 보니까 노즐의 분사 압력 또한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구멍형 노즐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 구멍형 노즐들이 보통 200에서 한 400 정도 킬로그램 센티스퀘어 정도로 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150에서 300 킬로그램 파스칼 퍼 센티스퀘어 정도로 분사 압력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소실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하트형이라든가 이렇게 연소실 모양이 하트형으로 생긴 것들이 있어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피스톤 헤드에 간섭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 가솔린 기관들에서 연소실을 보면은 보통 실린더 헤드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헤드에 연소실이 있고 실린더가 있으면 피스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연소실의 이 헤드의 연소실의 구성을 갖고 있었는데 디젤 기관들은요. 이렇게 헤드에 거의 없어요. 헤드에 없고 직접 분사기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헤드는 거의 밋밋해요. 똑바로 나갑니다.
똑바로 나가고 그러면 피스톤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 여기가 TDC라고 한다면은 밸브는 여기 딱 내장돼 있고 요만큼의 연소실을 갖추고 있는데 엄청나게 압축 압력에 그 세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압축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피스톤 헤드 윗면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약간 이게 공간이 있어요. 그 자체가 곧 연소실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가솔린 기관에서는 실린더 헤드에다가 연소실을 이렇게 두었지만 이 압축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주철로 만든 이 디젤 기관의 헤드는 밋밋하고 피스톤 헤드 윗면에다가 약간의 공간을 두었다. 요런 것들이 바로 직접 분사실식 연소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뜯어보면 연소실이 어디 있지 그러는데 사실은 피스톤 헤드 위에 약간의 공백이 있다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분사실식의 연소실의 모양들은 하트형, 반구형, 구형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연소실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연소실식. 미리 연소를 조금 시킨 다음에 연소실을 조그맣게 하나 더 둬요. 주 연소실하고 예연소실인데 거기다 연료를 쏴줘서 거기서 불을 1차적으로 붙게 한 다음에 그 화염이 주 연소실에 들어가서 연료에 불을 붙이는 이런 연소실입니다. 그래서 분사 노즐에서 분사되는 연료는 예연소실에 분사되고 착화 지연이 짧고 주 연소실 내의 압력 변화가 낮게 유지돼서 운전이 좀 정숙하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사 개시 압력은 보통 100에서 120 정도. 그래서 우리 이런 데는 우리가 뭐 핀틀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로틀형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노즐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됩니다. 구조는 여러분들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소실이 2개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연소실식.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연소실식의 장점은 분사 압력이 낮아서 연료 장치의 고장이 적고 수명이 길다. 사용 연료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에 연료의 선택 범위가 넓다. 조금 세탄가가 높든지 낮든지 좀 둔감하니까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 내용입니다. 운전 상태가 조용하고 노킹 발생이 적다. 다른 형식의 연소실에 비해서 유연성이 있으면서 제작하기가 좀 쉽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예연소실식이. 단점은 연소실 표면적에 대한 최적비가 크기 때문에 냉각 손실이 좀 크다. 그 다음에 그만큼 연소실 하나 늘어난 만큼 표면적이 넓으니까 열을 뺏길 수 있는 면적이 넓다. 그런 뜻입니다. 실린더 헤드의 구조가 좀 복잡하죠. 아무래도 하나 있는 것보단 2개 있는 거가 더 복잡할 것이고 엔진 기동 보조장치인 예열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전에 우리 공부하셨죠.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불이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데워서 공기를 데워서 압축을 시켜버리면 그만큼 또 올라가니까 그때의 연료를 분사하면 착화성이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기동 성능 및 냉각 손실을 고려해서 압축비를 높게 하기 때문에 큰 출력의 기동 전동기가 필요하다. 압축비가 높다는 얘기는 시동 걸 때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피스톤을 압축 행정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기동 전동기의 힘 또한 출력이 좀 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연료 소비율이 비교적 좀 크다. 왜? 주연소실에서 폭발하는 것보다는 예연소실에서 연료를 이미 조금 더 소비를 하다 보니까 직접 분사실식보다는 예연소실식이 조금 더 연료 소비율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와류실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연소실과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일단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근데 와류실식이 공기가 돌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돌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와류실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먼저 분사를 시키고 여기다가 예열 블록을 둬서 일단 불을 붙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주연소실. 사실 그림상으로 봐도요. 여기가 예연소실은 이만하죠. 근데 주연소실이 얼마나면 요만합니다. 요만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터진 압력을 여기서 터뜨려서 같이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분사 노즐에서 분사되는 연료는 와류실에 분사됩니다. 와류실에 분사돼서 와류를 잘 일어나게끔 하는 거. 연소 상태가 좋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 다음에 연료의 분사 개시 압력은 100에서 140이다.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예연소실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핀틀형 노즐을 써요. 핀틀형. 이거는 100에서 140 정도의 분사 압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 와류실식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형을 쓰고 있는데 스로틀형은 100에서 130 정도 이렇게 120 정도나 이렇게 약간의 거기서 거긴데 노즐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연소실 종류에 따라서도 노즐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직접 분사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사 압력이 상당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구멍형 노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와류 실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와류 실식의 장점을 한번 보면은 압축 행성에서 발생하는 와류실, 연소실 자체가 와류실이기 때문에 와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 속도 및 평균 유효 압력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분사 압력이 조금 낮아도 돼요. 그 다음에 노즐의 분사 압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진 회전 속도의 범위가 넓고 운전이 원활하다. 연료 소비율이 비교적 적습니다. 단점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또 구조가 좀 복잡하겠죠. 이렇게 와류가 일어나게끔 연소실을 만들다 보면. 그래서 실린더 헤드의 구조가 좀 복잡하고 분출 구멍의 조임 작용이라든가 연소실 표면적에 대한 최적비가 커서 열 효율이 좀 넓다는 얘기예요. 헤드에 열 손실도 좀 많이 있고 저속에서 노크 발생이 잘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엔진을 시동할 때 예열 플러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직접 분사 실식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가 예열 플러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기 실식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예연솔 실식, 와류 실식, 공기 실식 이런 것들은 다 연소실이 2개입니다. 자, 이 실린더 헤드 주 연소실 체적의 약 6.5 내지 20% 정도의 공기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또 보는데 연소 진행이 완만해서 압력 상승이 낮고 작동이 아주 조용하다. 연료가 주 연소실로 분사됩니다. 이것은 공기 실식은 주 연소실에다가 분사를 시켜서 기동이 아주 쉽습니다. 시동이 잘 걸린다는 얘기예요. 폭발 압력이 가장 낮다. 분사 시기가 엔진 작동에 영향을 준다. 후적 연소 발생이 쉬워서 배기가스 온도가 상당히 높다. 이 후적에 대해서는 노즐에서 연료를 쏴주고 나면 노즐이 막을 때 딱 막아가지고 연료가 맺힘이 없어야 되는데 연료를 칙 하고 쏴준 다음에 닫혀질 때에 연료가 거기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약간 남아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후적이라고 하는데요. 노즐이라든가 또는 인젝터 배울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후적이라고 하는데 이 후적이 나타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디젤들은 이 후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이 비교적 크고 엔진의 회전 속도 및 부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낮다. 그래서 공기 실식은 사실상 잘 쓰질 않습니다. 예연솔 실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와류 실식을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디젤 기관 연소실의 구비 조건과 연소실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